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방학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여름 방학 너무 짧죠? 그렇죠? 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기 지금 오늘 그 동양의 전통과 예술 이론을 맡은 김윤지입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3학년 우리 학생들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년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더 처음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수업은 학생들이 좀 많이 지금 뭐 OT의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못 나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장 큰 맥락이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그 예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전체 그 수업에 대한 프레임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OT 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양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 이제 좀 힘들더라도 많은 참여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그 수업의 어떤 분위기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먼저 이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저는 항상 그 수업 전날에 가급적이면은 지금 그 포털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 자료는 그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가능한 한 제가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소모임으로 하거나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팀플로 해서 제시하는 어떤 부분에서 아직은 동양 예술에 대한 또는 예술 이론 그리고 또 예술을 창작하는 입장에서의 보다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접근하는 예술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플로로그예요. 이제 플로로그인데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가을이라는 어떤 이 계절에 가장 좋은 어떤 계절이죠. 이 가을에 예술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좀 난해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이 방대했던 어떤 예술의 정의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관점은 그래요. 예술이라는 것은 모두 지상에 있는 것은 예술화가 가능하고 그 예술화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곧 어떤 상황 예술을 접근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만드는 과정 물론 그 창작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작의 고통이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벽을 가진 사람 또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다소 예를 들면 장자 또는 미학의 어떤 역정의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예술 동양 예술 철학의 어떤 접근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동양 예술 철학 자체의 수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의 얘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좀 접근 방법이 좀 틀리다라고 아마 혹시 강의 계획서를 보신 분들이 없겠죠, 물론. 난 너희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가정과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사실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불급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의 어떤 옛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옛날의 어떤 모습들을 또 다시 밟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에피소드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왜 굳이 예술을 만들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거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도 없이 그냥 그 자체가 만들었던 게 예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곧 어떤 행복한 자일 수도 있죠. 사실은 예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거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주변의 어떤 모습들, 자기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우리 그 학생들을 너무 잘 알아요. 단순히 내 주변을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족되느냐? 아니거든. 왜? 여러분들은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표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의 방식들, 그리고 그 표현을 만들었던 표상들이 불별의 시간을 갖고도 예술이 죽지 않는다라는 그 오리지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만들었을 때 좌절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나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차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예술의 결정체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예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허하고, 항상 더 표현하고 싶어하고, 뭔가 더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들이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습니다. 내가 왜 과연 그런가?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창작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창작과 창조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접근을 한다면 사실 창작이에요. 유에서 무에서 유의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라, 어떤 지금 존립하고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 식으로 예술화를 하는 건데,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 또 그 행복을 더 나눠보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그 어떤 정치적 부침, 그 다음에 어떤 뭐 돈이 있고 없고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버려놓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 오로지 내가 만드는 이 예술 작품에만 집중했던 이겁니다. 그 옛날 조건 없는 예술 강길을 펼쳤던 벽이에요, 벽.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벽. 그쵸? 뭔가를 훔쳐오는 그 병적인 어떤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음지의 어떤 이 벽에 대한 개념을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양의 입장, 그러니까 긍정적 어떤 이미지로서의 그 단어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벽의 사람, 그 드라마틱한 드라마, 너무 평범하지 않아. 뭐 이런 거 할 때 예술을 해서 평범하지 않는 건지, 평범하지 않아서 예술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예술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예요. 목차. 간단한 어떤 그 플로로그, 그리고 예술 과연 무엇이며 누가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입니다. 마음. 어떠한 마음이 예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술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은 18세기 후반부터 사실은 철학에서 약간 분리됐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그 옛날 뭐 고대에서부터 똑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18세기 후반에서 이렇게 과학가, 그러니까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념들, 철학이라는 어떤 내가 왜 살아야 하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 모든 어떤 아우르는 거, 철학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학생들이 왜 그런가요 교수님이라고 물어볼 때가 제일 겁이 나요. 왜냐면 왜라는 개념은 뭐가 포함이 돼 있다? 사유의 습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게 왜라는 질문은 실질적으로 철학에서 나왔고, 사실 박사학위든 학위의 명칭 자체는 사실은 철학의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잊어버려.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술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길래? 응? 그 다음에 벽에 정말 미친 사람들의 얘기가 왜 이 예술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유의 습관이에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래쪽 더 그 심층적인 부분을 보고자 한다면 사실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사유의 습관을 하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많이 접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경험의 확대와 함께 사유의 접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든든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니까. 근데 뭐 공부라는 게 끝이 없죠. 많이 안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만이기도 하지만 계속 축적된 어떤 지식의 어떤 그곳이 사실 사학이라는 대학의 어떤 가장 목적이에요. 목적. 대학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사유의 습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사유의 습관을 요구를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지적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식의 확대. 많이 알수록 어떻게 보인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보이고 그러면 무엇이 생긴다? 자신의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고자 그럼 예술로 빗대보면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트렌드는 굉장히 긴박해요. 예술계의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미술관, 그 다음에 전시관, 공연장의 어떤 트렌드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여러분들보다 일반 인문이라든지 공학을 공부했던 애들이 더 기발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스피드한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머리에 좀 빠르지 지식의 어떤 그 충족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정말 와닿는 예술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보고 많이 읽은 사람만이 어떨까? 생각의 어떤 확장이 된 이후에 더 좋은 예술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 어떤 이번 수업의 맥락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선사한다? 예술 지식의 확장, 예술 지식, 딴 지식이 아닌 예술 지식입니다. 예술 지식의 확장과 함께 나를 알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1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한 그 분야에서 10년을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테랑 또는 뭐라고 해야죠? 프로페셔널. 근데 이거를 동양적으로 푼다면 10년 유성이라고 그래요. 10년 유성. 10년 한 우물을 파면은 이룰성, 뭔가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무용을 초등학교부터 한 분도 있고 중학교부터 한 분도 있고 고등학교부터 한 분도 있단 말이야. 그럼 벌써 이미 10년이 지났어. 근데 지금 다른 학부생들은 전공을 언제부터 정하냐면 고3 때부터 정하죠. 그쵸?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10년이면 사실 여러분들은 뭔가 나왔었어야 됐었어.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을 되고 4학년 되고 싱숭생숭 하거든. 자꾸 딴 게 보여요. 다른 어떤 길들이, 다른 어떤 로드가 보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럴 때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무의식 생각을 하고 춤을 춘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린 도제식 교육 아닙니까? 100번 돌면 돌아야 돼. 선생님이 100번 돌으라고 하면 돌고 다리를 귀에 붙이라고 하면 붙여야 돼.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래 나한테. 그렇죠? 그런 어떤 교육을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받았지만 그게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을 10년 동안 한 여러분들의 능력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능력 위에 덧칠을 해야 될 게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4학년.
이때이죠. 그리고 제 창작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창작의 고통, 그거를 이제 고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4학년 때까지는 자신을 알아가는 어떤 경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파하지도, 너무 많이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위에 덧칠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술이라는 명칭은 이제 사실 이제 서양적 입장에서 이제 수용을 했지만, 그 서양에서도 18세기 이후에 사실 아트라는 어떤 개념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 예술 분야가 어떻게 또 분화가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동양 예술 이제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불별의 어떤 죽지 않는 고전도 있습니다. 죽지 않는 고전도 있지만, 그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예술이라고 명칭 진 거는 우리야. 우리 인간일 뿐이야. 사실은 우리가 명명했을 뿐입니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 사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근데 가장 인간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좀 이제 뒤에 계속 수업을 하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보면 무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것이 양쪽에 누가 이렇게 뭐냐, 그 나뭇가지를 들고 흔드는 모습에서 유래가 됐어. 근데 가만 생각해봐라, 얘들아. 왜 예쁜 여자가 거기서 꼭 그 설문회자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방색에 화려한 옷과 화려한 분장을 했던 그 영과 신적인 영역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이 방울을 들고 움직인다라는 설문회자가 나옵니다. 정말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야, 가만 생각해봐라. 우리다 지금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신적인 영역, 그 에너지까지 올라갈 때 그거를 예술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인데, 그 옛날에도 방울을 들고 뭔가 신과에 접촉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했던 어떤 시온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게 무입니다. 무당 무자에 무녀에 무녀,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러면 과연 고대에 예를 들면은 다 벗고 다니고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접근하기가. 뭐냐면, 처음에 신석기 시대에요. 동네 초량에서 무엇이 발견이 됐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유물, 유적, 우리는 시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한 걸 너무 좋아하잖아? 나만 좋아하나? 호응 좀 해주라, 얘들아. 예쁘고 반짝거리고, 그리고 좀 그거를 어떤 색감과 어떤 구조로 이렇게 그 접목을 시키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원피스가 이거 하나로 달라진다는 거지. 부르지 하나로. 잠깐 막 딴 얘기가 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어내느냐, 그거를 정말 춤을 잘 추는 애들이거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지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그건 접고, 이렇게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여기까지 하면서 조교로 5년을 또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지금까지 했잖아. 한 20년을 여기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무용가 애들을 봤어. 무용가 애들, 무대 위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 그 다음에 공부하는 너희들의 모습, 남자친구들과 있는 모습들, 막 시집가는 모습들, 애기 낳는 모습들까지 다 봤는데, 정말 춤을 잘 만드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감각이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쳐 있어요.
그게 벽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음악을 갖고 놀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춤을 잘 추는 애들은 그냥 1박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를 이거를 음악의 어떤 그 음과 음 사이의 가정과 동작 여기서 이까지의 가정을 정말 딱 이렇게 맞물리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는 동작이다 얘들아. 그냥 내가 이렇게 가는 거는 동작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둘 가는 거는 뭐가 들어갔어요? 리드미컬이 들어갔지만 또 하나 라반 로테이션 개념으로 간다면 에포트, 정성,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알아?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나는 가요. 나 왜냐면 급하니까 막. 나 오늘 진짜 급했거든 오늘 아침부터. 그 급했던 나의 모든 행동들은 동작일 뿐이야. 일상.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아침부터 미팅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거를 다시 예술로 해보자 라고 하면 그 초조했던 그거를 막 이렇게 갔던 거를 음악에 맞춰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애들이 사실은 굉장히 춤을 잘. 왜? 걔네들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라이브 생의 조건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아파.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애들이 우울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 내가 예술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뭐 뒤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그걸 보여주겠지만 그 신석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개 가면이 나타났어요. 조개 가면이. 근데 자, 요때는 사실은 살기 위한 이 예술의 단어도 아니고 사실은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이에요. 살기 위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전투를 해야 돼. 영토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야 돼. 남녀가 자야 돼.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어떻게? 뭔가 사냥을 해야 돼. 뭐?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이었어요. 거기에 자연에 숭배하고 사니 어떻게 그 자연을 관할하는 게 신이라는 생각은 했겠죠. 그 신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의도성이 발휘했다는 거지. 가면이라는 거는. 그리고 방울이 발견이 됐거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뭔가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에서 시작했던 어떤 예술들이 어떻게 고대로 갔다가 중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근세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근대로 갔다가 이 현대로 가면서 엄청난 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표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만 딱 봐도 무엇다? 예술은 전문화되고 분화된다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럼 여러분들의 할 일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한 예로 예술 경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예술 경영 생겼죠? 그렇죠? IT만 계속했지. 공돌이. 우리 신랑도 완전 공돌이거든. IT만. 거기 테크놀로지 아트가 들어가려고 생각했나요? 아니거든. 그치? 그러면 뭐 민속박물관이 됐던 그냥 현대미술관이 됐던 군공립의 어떤 저는 그걸 굉장히 권장합니다. 춤 큐레이터를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분화되고 세분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왜? 예술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끌어서 오늘날은 무슨 예술로 보여주기 위한 예술로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항유하고 그걸 행위하는 사람이 분리되고 그리고 그거에 돈을 들이면서 투자하고 왜? 이거는 상품이 돼버리니까 콘텐츠화가 돼버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동양예술 수업 들었을 때 얘기인데 그 길을 가다가 어떤 그 나무를 발견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프린트를 해왔지만 어려운데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를 다 풀이를 각자야. 동양예술 철학은 사실은 좀 자유로워요. 이 사유 자체가 그 서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해봤어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은 그 어디죠? 속리산에 뭐가 있죠? 그 나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속리산에 뭐가 있죠? 엄청 큰 나무 있는데 전 가끔 그 나무를 보러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장자 4편 인간세의 이 스토리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는데 이겁니다. 미나 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논술과 예술 정신을 언급한 바가 사실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이건 제가 이제 썼는데, 미학적 관점으로 해석과 의미는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네. 개인의 자유에서 어떤 본인이 많이 알고 있으면 이 풀이를 그렇게 할 거고, 좀 작게 알고 있으면 그래 거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끝날 건데, 강역적으로 이제 나타냈을 경우에 보면 사실은 편리 제공만을 위한 나무. 그렇다면은, 그리고 쓸모없다 여긴 나무인데, 자 이겁니다.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술을 작품을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결과를 예측을 못합니다. 결과를 예측을 못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을 짜죠. 뭐 목적, 예를 들면 절차, 프로세스,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야. 기성품은 다 그렇게 가요. 그거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빠지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신발을 만드는데 밑창하고 붙이고 이제 끈 달았다 그러면 이제 신발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얘가 뭘 할 건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술이라는 부분, 그거를 효용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이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었을 때 이 편안함을 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막상 신었을 때의 만족감, 충족감을 경영의 어떤 원리로 본다면 효용 가치죠. 그래서 효용의 가치의 결과가 가능해요. 기성품들은. 단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의자라든지 책상만 봐도 그렇지, 의자 여기에 눕는 사람은 없을 거야. 불편해. 일단 의자는 앉는 곳이야. 그렇죠?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 얘를 통해서 내가 편리해질 수 있는 범위와 어떤 게 편리할 건지를 가능하다고, 예측 가능. 그리고 결과를 위한 구상과 사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목적을 위한 계획과 실행 과정의 방향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의자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라는 원재료를 갖고 와서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왜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의자를 만든 과정이 있어요. 나무를 어떻게 조립할 것이며, 이걸 순서가 있다고. 요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를 만들었을 때 내가 편리를 제공하는 이 결과도 내가 안다고. 설계도도 있고 예상 가능한 어떤 결과도 있고, 그리고 만족감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근데 중요한 거는 쓸모없다 여긴 나무한테, 저는 옛날에 그 영화를 되게 좀 좋게 봤다기보다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스승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현실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이 쓸모없다고 여긴 이 나무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더 큰 그늘과 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쉼에서 예측될 수 있는 느낌은 사람마다 틀려요. 왜? 시련의 아픔, 만나지 못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그 여자가 그 그늘과, 사실 결혼 다 했지,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간 나의 그 그늘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무대를 서야 하는 입장에서 예술가들이 느끼는 그 나무 밑에의 어떤 그늘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쉼을 통한 심리적 경험과 생각은 예측 불가하다. 그리고 어떠한 어떤 가정과 구상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오늘날에는 굉장히 프레임을 잘 짜죠. 시스를 굉장히 잘 짜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막 춤을 만드는 가정들 있잖아요. 가정이 춤일 수 있다, 얘들아.
그 가정에 나오는 느낌, 가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심미적인 어떤 몽환적 느낌, 아니면 뭐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적인 어떤 느낌들이 수단과 목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어떤 뭔가의 어떤 가정, 뭔가 결과물, A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런 어떤 행보하는, 전진하거나 뛰거나 하는 그 움직임 과정 자체에 포착되는 그 느낌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단과 목적을 하는 계획과 실행의 과정의 어떤 사실 방향이 혼미하다. 왜냐하면 그거예요. 의자를 만드는 어떤 의자라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결과가 될 수가 없지만 춤을 만드는 과정의 그 중간에서 느끼는 어떤 동작 하나 또는 그 순간의 어떤 음악과 동작은 어떻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곧 예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나무, 우리 인간에게 그늘과 그다음에 어떤 심과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주잖아. 밑둥이가 다. 근데 결국은 그 애가 거기에 노인이 됐을 때 그 밑둥이 위에 앉아가지고 쉽니다. 그걸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어떤 가정들이 예술이지 않나. 그건 이제 생각이 자유. 자, 그럼 누가 만드냐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 중간에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제가 다음 주에 수업을 그 전시를 해요.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쉬세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들더라도 극복합시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예상하지 못한 힘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제일 그 가독이 뭐라냐면 방향을 잃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게 박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같아. 박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처음 들어갔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이게 뭐 만족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답을 책에서 구한 케이스예요. 스승 또는 책에서 구한 케이스인데 그 스승과 책에서 나온 말의 집결체예요. 이게 뭐 단순히 컨트롤 V, 컨트롤 C,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V로 된 말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에 저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동구이 같음을 추구하되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하라. 이제 이 말이 뭐냐면 김윤지라는 애가 있고 예를 들면은 B라는 동년배든 어쨌든 간에 동기가 됐던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또 정의의 문제로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도둑질은 뭐 예를 들면 나쁘다. 선행은 착하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좀 기다려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 사실 기분이 좋거든. 근데 그게 구획이 지어진 게 아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근데 내 마음이 가는데 좋고 나쁘고 기분 나쁘고 좋고 아름답고 못생기고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은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의 문제.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다? 여기 그룹이 굉장히 수업도 잘하고 왔는데 잘 안 오고 뭐 예를 들면 잘 안 오고 이 그룹 여기 온 애들 이런 애들한테 내가 성적을 더 많이 줬다. 저는 이미 공정성을 잃었어요. 저는 이미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 학생들은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인데 알아! 대충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뭐가 예쁘고 뭐가 싫은지는 아는데 그거를 똑같이 공유는 해요. 하지만 예술가라면 그거를 표현하는 게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A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B라는 어떤 옆에 있는 내 옆에 뭐 예를 들면 동료가 그래 우리 인간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똑같이만 발현된다면 더 이상 발전적일 수 없는 예술가입니다. 뭐냐면 같음을 숭상해, 같음을 존경해,
존경을 하지만 그 표현의 양식에서는 어떻게 다름을 추구할 때 무엇이 자신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야. 무용수를 무용가, 안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틀에 있는 안무 그대로 막 하면 돼. 생각 없이 따라해. 왜? 우리는 박자가 중요하거든. 우리는 그때 오른발 나갈 때 오른발 나가야지 왼발 나가면 큰일 나요. 그거는 사실은 안무자가 원하는 그 어떤 역동적인 이미지든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미 안무가는 이런 스텝을 할 때는 역동적이다라는 계산이 돼 있어.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건 해줘야 돼. 왜? 무용수기 때문에. 하지만 무용가, 창작가, 안무가, 예술가로 가는 사람은 그 역동적인 어떤 느낌들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 사고가 되는.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술가도 술 마시고 막 이해해줘야 돼. 저는 그래요.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같음을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술을 왜 만들어야 되는 이유, 뭐 어떤 예술을 만들느냐에 대한 거는 다 비슷해. 예를 들면 왜 만들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왜 예술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은 똑같으나 그거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름을 추구하라. 자, 그래서 구자는 구할 구자잖아요.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하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방하착, 버려라, 내려놔라. 어떤 잡다한 집착들을. 자, 이게 뭐냐면 저도 정말 치열하게 이 무용하는 사람들이랑 살았었잖아요. 저는 무용은 안 해요. 춤을 안 춰요. 춤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나이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일단.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춤이 너무 좋은데 춤을 추고 나면 너무 피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바디가. 근데 저는 예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무엇이냐? 버려라는 거야. 분노, 예를 들면 질투, 그 다음에 욕심, 집착. 그러니까 집착은 좀 안 좋은 쪽의 집착들. 그다음에 고집, 이런 어떤 생각해보세요. 잡생각, 쉽게 말하면 잡생각을 버려라. 버려라. 왜 잡생각이 날까 얘들아? 남과의 비교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파란 색깔 옷깃을 입었네? 그러면 난 그 다음날 더 튀는 형광색을 입어야지. 이것도 버려라. 쟤는 1스텝에서 한 발 더 나갔는데 난 2스텝에서 앞으로 더 나가야지. 이것도 버려라. 왜? 지금 막 공감하는 애들 있구나. 대의를 위하여. 쟤는 90도로 올라가는데 나는 쟤보다 91도, 92도로 올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 좀 버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수소문 애들이 있어. 걔는 어제 뭐 했더니, 예를 들면은 걔는 누굴 만난다니, 뭐 이런 것들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내려놨어. 그래 선생님 말대로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그럼 우리 저 어디로,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어디로 도착하는 버스를 타야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질문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는 이제 조금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시일입니다. 시일이. 다산 정약용이 제자한테 이럽니다. 선생님, 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자가 아니구나. 아들한테 그 정약용이 유배를 가잖아요. 강진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근데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갔는데 어린 제 자식을 놓고 가는 마음이 불안한 거야. 애비 입장의 마음이. 그래서 자식이 이제 이렇게 글을 써요. 편지를. 아버지,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정약용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 아들아, 생각보다 세상은 심플하다. 4가지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 시일이, 시입이, 그 다음에 부일이, 부입이, 비자예요. 비자. 미안해요. 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를시,
오를시, 옳은 길이 곧 이득 이자가 나오는 거야. 한 가지. 그럼 이거야. 공부 막 열심히 해. 내가 봐도 잘하거든. 그럼 난 좋은 A부를 줘요. 아,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옳은 마음으로 옳은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게 이 첫 번째 케이스야. 그 사람 사는 유형도 그렇다. 그 다음에 CEB 뭐냐? 와, 진짜 막 열심히 해. 근데 결과가 안 좋아. 항상 그런 애들 있어 주변에. 그걸 CEB라고 얘기해. 득실이 없다. 손해가 낀다라고 해서 하고. 부일이 부자예요. 죄송해요. 부이 안일 부자야. 부일이 뭘까?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좋은 결과가 생긴다.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좋은 새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저 앞질러 가야지. 이래 탁 해가지고 탁 탔어. 근데 어머나 먼저 탄 것도 억울한데 앉아버렸어. 완전 열받죠. 그게 부일이. 또 한 가지. 공부를 얘는 이렇게 해. 근데 어떤 이 친구 케이스가 CEB의 케이스야. 예를 들면은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애인데 가뜩이나. 근데 부일이 막 컨닝페이퍼를 너무나 잘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마침 이때 교수님 너무 피곤하셨어. 그리고 감독관도 없어요.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사니? 그게 부일이 그런 케이스가 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부이 뭡니까? 저기 VB 뭐냐면 그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야 이거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나쁜 결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할 땐 좋아. 이게 BE 득이겠지 싶어서 해. BE1이겠지. 근데 웬걸 결국은 하다가 잘 피죠. 그럼 결국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결과가 초래하는 BE 해 또는 BE 그 실인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아, 세상은 간단해. 세상은 그 사람들의 유형과 세상 사는 어떤 그 관점은 이 정도만 이해하면 대충 분류화될 것이다. 그럼 넌 어디로 가야 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옳은 마음으로 옳은 결과를 낳아라. 이것이 사실은 무엇다? 예술이 또는 공부가 또는 교육이 또는 이 사회가 가야 하는 방향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 부일이 막 해가지고 빨리 그 결과가 나는 이렇게 가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뉴스가 나고 사람을 쇼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쁜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옳은 마음으로 옳은 길을 가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못 받아도 그 다음 세대에는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은 그거를 요구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왜? 그게 휴머니즘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 인간의 감성, 그 다음에 공유, 소통, 정의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지점이 시리를 위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집착 내려놨어요. 이제 집착 내려놨다, 얘들아. 자, 이제 나 이제 목적도 생겼어. 그래, 옳은 마음이 옳은 결과를 낳으면 되지. 그래, 나 한번 정말 좋은 스승 밑에서 내가 정말 한번 멋지게 공부 한번 또는 무용 한번 해봐야지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시를 가요. 가는데 이때의 마음가짐이 뭐냐? 뭘 것 같아? 육체만 덜러덩 교육기관에 있고 이 강의실에 있고 홀에 있고 스테이지에 있느냐?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 달아난 마음을 잡아라. 내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갑니다. 언제? 어디까지 가느냐? 10년 유성. 10년. 그 마음이 있어야지 10년을 버틸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지지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예술은 그리고 학문이라는 영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제조를 해서 예를 들면 내일 내가 맥주를 마셔야지 탁주를 마셔야지에 대한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가정과 결과가 나오는 단시일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술은 공부는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예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곳을 온 사람들이에요. 단순 노동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어떤 관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시이 옳은 마음, 그러니까는 정의, 좋은 마음, 그거를 순상하되 그 신적 영역, 그게 뭐예요? 종교죠. 교회 가는 사람 많고 여기 절에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이 팔린 게 성경이에요. 그 얼마나 구절마다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같음을 순상하되 그 표현 방식은 어떻게? 다름을 추구하라. 그래서 10년을 갔어. 정말 그 길만 갔어. 다른 집착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침들, 나와의 어떤 그런 거 다 10년을 가면 무엇이다? 그 사람은 뭔가를 이룬다라는 거야.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그거 이뤄서 뭐 하게요? 이뤄서 뭐 하긴. 그거는 내 욕심이었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고전으로 남았고 오늘날 그 대단하다고 우리가 칭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을 또 패러디하고 그러면 피나바우씨 다 좋아졌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응? 그래서 어떻다?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우세하지 말고 그 마음을 정해라. 응.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아우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예술 마음이 뭐냐면 라이크예요. 라이크 좋아해야 해. 좋아해야 해. 머스트 해야만 해. 뭐 도둑질을 꼭 해야만 하나? 아니죠. 머스트 약간 도덕적인 부분 또는 어떤 당위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머스트 like, must, 그 다음에 can 할 수 있어야 돼.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가는데 무엇다?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곳이 어디야? 여기서? 어디야? 제일 좋은 곳이 어디야? can. 여기 우리 또 다른 생각. 여기 라이크 좋아. 라이크 좋아하는 거 되게 좋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저의 케이스는 뭐냐면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근데 물론 자기가 막 이제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할 수 있는 애들. 내가 봐도 능력이 출중하거든. 캔을 믿는 애들은 어떻게 가는 케이스냐? 매너리즘에 빠진 애들. 뭐라고 해야 되나? 자만? 난 항상 자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좋아만 하는데 그 좋아만 하는 걸 10년 계속 그것만 하는 애들은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기 세계에 좀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한다라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당장 선생님이 윤지야 내일 네 작품 볼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해야 하거든. 뭐 해. 그럼 어떻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라이크는 있잖아요. 보통 남학생들이 주로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라이크는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발해. 왜? 본인이 막 좋아하니까. 사실 제일 큰 거일 수도 있어. 좋아하니까 하는 거다 얘들아. 이 중에 꼭 해야 돼. 윤지야 너 저기 3분 이내로 이거 짜야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찐따로. 살 수 있을까? 나 못 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can. 할 수 있어. 계속 그것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형식화만 계속 만들어내면 재미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라이크 접근이 맞는데 이 라이크를 계속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복불복이지.
라이크를 해가지고 미쳐요 미친다라는 예술가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걸로 가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회라는 어떤 곳에 있기 때문에 라이크와 캔과 머스트를 만나는 이 교집합이 절묘하게 요거를 찾는 거야. 요거를. 머스트 어차피 좋은 일이야. 당위적인 부분이야. 꼭 해야만 하니까. 도둑질을 해라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꾹꾹 찌르진 않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 머스트. 어느 정도는 도덕적이야. 라이크 좋아해. 좋아하니까 가. 어느 정도는. 캔 해야만 한다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할 수. 내가 못한다는 무기력보다는 난 할 수 있는. 내가 공부를 난 차라리 춤보단 공부가 낫거든요. 그쵸? 근데 나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예를 들면은 춤을 갖다가 계속 그걸 할 수는 없다고요. 내 능력이라는 거. 이건 내 능력. 내 능력. 그리고 라이크라는 것은 나의 어떤 재능보다는 뭐 이렇게 호기심, 좋아하는 어떤 성향. 머스트에 대한 개념은 좋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세 개가 맞물려서 예술 마음이 되지 않냐. 네. 머스트나 캔의 유형은 에너지즘에 빠져 있고 머스트는 재미가 없고. 네, 조금 근데 약간 맞물리죠. 그런 거 그게 누가 얘기해요? 이 제가 했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런 질문 너무 좋아. 탁탁 치고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요. 박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봤던 졸업생만 해도 몇 명이 되는데 할 수 있는 애들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애들은 그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지만 본인이 예를 들면 정말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를 중도하차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애들이 10년, 20년을 가더라고. 어떤 한 부분의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나는 자신감이 항상 똑같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좀 자만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난 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졸업생인데 내가 봐도 지금 현재 시점만 보면 A 학생 페이퍼보다 B 학생 페이퍼 홀라 예를 들면은 근데 얘네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예를 들면은 뭐 연구를 가르치고 뭔가 프로젝트를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얘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난 주목받았으니까 해서 금방 해서 끝내는 애들보다 할 수 있고 좋아하고 이거에 대한 열정과 이거에 대한 성의가 있는 애들이 더 오래 가더라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봤던 페이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땐 얘가 더 많이 성장돼 있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모습만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그 먼 미래까지를 고민해서 머스트와 캔과 라이크의 어떤 지점을 하면 그 고통스러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인내의 10년이 될 수 있는 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요걸 했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미입니다. 미와 무와 기와 무예요. 진짜 안 어울려 얘네들이. 그치? 아름다울 미, 무당무, 그리고 기자는 뭐예요? 기생기자다? 그 다음에 무용한 무자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인과 여민 너무 좋아해. 미인 너무 좋아해. 아름다운 여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 근데 미인의 실질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얼굴에서 미인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뜻이 아니다 얘들아. 유래는 뭐냐면 자태예요. 오히려 얼굴 예쁜 것이 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인을 얼굴의 표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인은 움직인 느낌, 이 자체입니다. 고로 우리는 미인인 거죠. 자, 3주입니다. 고음론, 창작, 즐거운 괴로움.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으로 들어가요. 늙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늙는 것도 모르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다. 그 얘기. 자, 예술의 광기, 벽에 걸린 조선의 예술가들, 채북의 얘기예요. 이 채북을 다 뭐라 얘기했냐면 한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예술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이제 천민급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를 요즘엔 어떻게 무용쟁이라는 얘기를 오히려 연극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뭘 좀 아는 애들이야. 그래서 쟁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주째는 무용가 운심이가 나와. 운심이. 구름운의 마음심. 구름의 어떤 마음 해서 춤이 끝나니까 그 좌석이 조용했대요. 그리고 이 운심과 그 서예가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학자 간에. 근데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무엇다? 소통한다. 그 어떤 그 예술을 만드는 그 지점에서.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린 이런 거 좋아해. 사실은 이게 좀 제한이 많구나. 이제 녹화가 들어가니까. 기생과 창기와 게이샤인데 우리가 이제 기생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또 뭐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그 기생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써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통예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각가 정철조의 그 정선이 나옵니다. 정선 엄청난 그 화가죠. 정선과 어깨를 겨루다. 그 다음에 벽에 걸린 조선 그 조선의 이런 어떤 이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미친 사람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이론으로 이해해보자 해서 장자의 양생주라는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중요하죠. 아까 지금 또 똑같은 얘기 반복 중간에 그런데 내가 미쳐 있는 예술은 무엇이며 미칠 수 있는가 과연. 일단은 옛날 얘기들을 다 듣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 발표입니다. 또는 개인적인 페이퍼로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구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던 모든 어떤 그 전통의 어떤 나타났던 어떤 예술의 표상들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풀 것이냐. 사실은 풍류입니다. 풍류. 인간은 놀이는 인간. 그 어떤 그 풍류. 그 다음에 동양의 어떤 그 예술의 어떤 미를 보통 이제 여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사이와 사이. 행간, 글과 글 사이 또는 묵간, 먹과 먹 사이 또는 무간, 춤과 춤 사이야. 아까 말했듯이 뭐 이거와 이건 틀려. 여기서 이것이 들어간 어떤 성의 또 에포트라고 그러죠. 노력. 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이 느껴지는 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포트. 서양 말로는 에포트. 그거를 동양적으로 풀면 뭐냐? 간. 띄어져 있는 간. 사이간인 거예요. 사이간. 근데 이 사이간을 어떻게 메꾸냐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풍자해악입니다. 풍자해악. 전통 예술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세상을 풍자하고 싶었고 이걸 웃음으로 승화하고 싶었던 어떤 미학. 그다음에 12주 오행 그 화려한 기운으로 해서 풀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 14는 그 말로 표현하는 동양 예술 담론으로 토론 1, 2를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고요. 15주 때는 기말고사는 제가 사실은 기말고사는 페이퍼로 제가 받아요. 시험을 봅니다. 그게 좀 효율적이고 여러분들도 약간은 긴장해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기운 내면은 자, 오늘 페이퍼를 잠깐 보세요. 페이퍼를 보시면 페이퍼를 보시면 제가 요거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나라의 이것도 이야기예요. 그 주제 이번 핵심어는 고음론입니다. 괴로울 고자예요. 괴로워. 그다음에 음자는 그 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시 또는 노래예요.
우리가 음이라고 했을 때는 노래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도 유래적인 부분에서는 음이라고 했다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뭐냐면 시에 구절이 있어. 그래서 시의 어떤 부분을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음노는 그걸 말하다는 건데 의역을 해보면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창작의 괴로움 또는 즐거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토리 얘기인데 천재 시인 이하가 엄청 요절을 했어요. 빨리 죽었는데 매일 아침에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나귀 뒤에 낡아 해진 비단 주머니를 항상 달아놔요. 거기에 달아놓고 산천을 보고 그다음에 인간을 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풍경을 보죠. 길을 가다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야. 시상이. 저희도 논문 쓸 때 이렇게 막 좀 잘 안 풀리는 구절이 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시상이 떠오르면 즉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거기 종이에다가 그걸 시상을 막 써놓은 거야. 근데 써놓은 것이 많으면 그 엄마가 그 주머니에 있는 그 종이를 발견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애가 심장을 다 토해야만 이 일을 그만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그리고 그 이하는 천재 시인 이하는 저녁 식사를 다 끝내고 그 쪽지를 보고 또박또박 옮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주머니에 담아서 보관을 했죠. 그래서 그 술에 크게 취하거나 초상이 있는 날이 아니면 언제나 별 일이 없으면 이 작시 뭡니까? 시를 만드는 그 일을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작시에 골몰한 나머지 이건 좀 너무 슬프다. 27살에 아까운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 죽기 전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나무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은 사람이 나무판을 갖고 와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옥황상제께서 배공루가 완공되어 그대를 불러 문 앞에 붙이는 상량문을 짓게 하려 하신다고 하면서 그거를 청하고 그는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그 후 세상 사람들은 아까운 인재가 요절을 하니 천상에 또 배공루가 완공된 모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 유명한 그 시인들은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오로지 시만 생각합니다. 작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몰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오르냐면은 급의 단계가 올랐어요. 이 시 자체가. 그러니까는 춤을 추는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경지? 도의 경지에 오릅니다. 그거랑 똑같은 유사한 어떤 케이스인데 이 당나라 때 지은 이 이하의 시가 아직까지도 계속 고전으로 남아서 우리 곁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 사람의 시상, 그 사람의 어떤 그 시의 작품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패스하고요. 자, 오늘날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제 무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작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두 번째 페이지. 무작을 해야 하는 우리들 삶 속에 무작은 있는지, 삶이 무작이요 무작이 삶인지를 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하는 매일매일 거의 모두 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얼만큼 무작을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는 무작이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0은 작시의 골몰을 하노라 바짝 야위어버린 두부에게 이렇게 농을 걸었습니다. 문논이 아찌하여 이다지 말랐는가 했더니 이제껏 시 짓는 괴로움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미친듯이 몰두한 끝에 얻어지는 작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사유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그 무용가들이 나오는 그 작품의 어떤 결실은 오늘날의 걸작 또는 어떤 명작으로서 사실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사실 이거예요. 지금 페이퍼 2페이지에 별표 있죠. 별표. 자, 요거를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얘들아 여기 2명 있니? 더 크게 시작. 네. 그러면서 여쭤보기 별표 이걸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싶은데 오늘 자 크게 다시 시작. 무작 시작.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니 아닌 것 같아서 자 넘겨요. 자 넘기면서 제가 끝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적 많이 투여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시구절을 하나를 할 때 있잖아요. 시인들은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치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계속 고칩니다. 그 사이의 괴로움을 모든 예술가들은 사실은 잘 압니다. 자, 그 3페이지를 보면 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쓰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 그쵸?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 이들이 예술가다. 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 배기지 못하는 표현 욕구를 사람들은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기양이라고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가렵다라는 거야. 기양이라는 게. 자, 이런 가려움은 어떤 연고라든지 내봉약으로도 못 그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거를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 이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표현력 또는 만들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어떤 그 표현력, 무작, 이것이 바로 기양입니다. 기양. 해도 목마르는 거.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게 옛날 말로 기양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묻습니다. 기양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만족스러운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춤에서 기양 한 단편을 보면은 이제 이게 악극개범 쪽에서 나왔던 소재예요. 소재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읽어볼게요. 자줏빛 옥소매로 악절에 맞춰 금방울을 흔드니 바람의 눈송이처럼 꽃잎 날리는 꽃에 화려한 연희를 열었나이다. 아름답게 나는 봉화를 타고 구름 속에 이르고 손뼉져 길들인 신령스러운 거북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박을 치는 소리에 원추리 싹을 북극에 들으니 곡조 소리에 난초 잎새 남해에 자라납니다. 동궁은 다시 색동옷을 입고 춤추며 해마다 만세를 기원하는 술잔을 찬이 올립니다. 그래서 17, 18세기에 인간의 예술적 표현이 최고치를 이룹니다. 그거는 르네상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이때까지 그 어떤 표현의 어떤 의식 부분의 어떤 춤들이 인간의 표현의 욕구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위함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무엇으로? 무작으로 표현한 효명세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공을 불문하고 효명세자에 대한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 번은 꼭 주목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자, 마무리를 조금 하면, 자, 주목하세요. 오늘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어떤 브리핑 정도로 끝날 거라고 왔는데 수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송구합니다. 송구하고 이 페이퍼는 저는 항상 학습 자료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간고사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페이퍼 중심으로 내니까 뭐 다른 교재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학습 자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지식 경영하는 거 일러두고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참 많은 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10년 동안 실제적 경험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like, must, can의 어떤 그 교집합에 대한 부분을 이번 반학기 동안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말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글을 써야 하는 사람, 글을 쓰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사람들, 또는 움직이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어떤 기약, 긁어도 이렇게 긁어도 그 간지러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는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은 표현이거든요. 무대에서 표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들한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캔과 머스트, 캔과 라이크, 캔의 어떤 교집합에서 어떤 거를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사실 중간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래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